그러면서 살림도 못하고 애 낳는데 애도 못 키우고 그래서 저렇게 됐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정말 그게 사람의 삶에 그게 진짜인지를 관찰을 하셔야죠. 힘든 가정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그 사람이 사는 사회가 평안해야 돼요. 사회에 전쟁 나보세요. 그 숨기는 가정이 어딨어. 전쟁 통해 다 죽고 헤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기 가족 키우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애를 해주고 하면 굉장히 행복한데 딱 그 모습인데 안 크잖아요. 애기 그냥 있잖아요. 나이가 먹었지. 그래서 헬링거 선생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가정에서 보호를 잘 받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랑 비교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랑 이렇게 두 아이를 비교하면서 질문이 뭐냐면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어디에 힘이 있으세요? 힘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힘이 있으세요?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예. 애기 있으세요? 예. 아이 있으세요? 아이 잘 키우셨어요? 누가 잘 알아서 컸어요. 선생님 손에서 컸잖아요. 네. 선생님 손에서 못 크잖아요. 아이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어야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되면서 환경이 이랬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게 통찰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지 무슨 사람의 삶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뭐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의 결과값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딱 발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수련을 하면서 탐색을 하면서 발견을 하는 거지. 그런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존재를 판단평가하시면 안 되세요. 만약에 지금 남편이 아니라 좀 순한 남편을 만났다면 또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 같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네, 엄마 같은 남편을 만나서 엄마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렇게 자녀의 삶에 그런 식으로 쳐들어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들끼리 이렇게 찾아가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애들이 오거든요.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좀 도와주고 집 살 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도와준 거로 끝난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돈 주면 준 대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이제 날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보태주는데 그걸 왜 날렸어?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자기 삶을 꾸려나가게 뒤에서 그냥 버팀목처럼 딱 있어주는 게 부모 역할인 거지. 그 자녀의 삶에 들어가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면 절대 안 된다.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게 다 자기 몫으로 가져가게 지원을 하는 게 부모 역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하고 엄마하고 똑같아요. 엄마의 그런 성격으로 이제 포시락스럽게 클 수는 있었는데 남편은 남녀 관계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몫을 못하면 바로 거기에 공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어쨌든
자기가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거는 우리가 성인 이게 태어나서 성인까지 발달 단계에서 발달해야 되는 과업이에요, 과업. 근데 어떤 측면이 발달이 안 된 거죠. 제대로 양육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이에 맞는 발달을 해야 돼요. 성인기, 그러면 성인기 발달이 있거든요. 성인기 발달이 돼야 어른이 되는 거지 성인기 발달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상담이 필요한 시기는 사실 성인 초기예요. 인생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요. 성인 초기 때 가장 멘토가 필요하지 않았나요? 저는 20살부터 한 20, 30대에 누가 이렇게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진로도 그렇고. 학교 나왔다고 해서 사회생활이 순조로운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직업 세계에서 나는 어떤 성취를 이뤄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어릴 때는 다 용서가 되지만 성인기에는 용서가 안 돼요. 다 내 책임이니까. 그때 부모가 성인 발달에 맞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성장을 안 해버리는 거죠.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한테 멘토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애하고 싸워요. 부모의 권위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이를 혼내키는 게 아니라 혼나는 게 아니라 싸워. 이 관계가 완전히 수평관계가 돼버려요. 부모한테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생명 질서를 알고 깨닫고 하면 그런 권위들은 자동으로 회복이 되고 내 존재의 파워 이런 것들이 성장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평생교육 여기 이제 평생교육 기관 간다고 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의식개발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80년대부터 붐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좋은 교육들은 많아요. 고정관념 가지고 특히 이제 좀 좋은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되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저 아는 사람 중에 공주처럼 큰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해서 보디가드, 얘는 이제 전용 운전기사도 있었고 보디가드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하자고 하면서 지하 매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하 매장. 지하 매장에 뭐 있어요? 그죠. 좀 먹을 만한 거 좀 있는데 하면 위로 가잖아요. 지하 매장.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공주처럼 컸는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원의 그 규모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아끼려고 푸드코드 그 지하 매장에 가자서 거기서 떡볶이 그거 먹고 우리 이제 어릴 때 먹었던 거 그런 거 순대 이런 거 순대 떡볶이 그런 거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뭐지 슈퍼마켓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세일하는 거 이틀 지난 거 이런 거 세일하는 거 그런 거 막 또 사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건강하게 잘 큰 거죠.
집이 그렇게 부자인데 뭐 남편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생활 근력이 아주 단단하게 잘 붙었고 그리고 집에서 돈 번다고 과외 선생하고 있더라고요. 과외 선생. 걔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과외 선생하대. 그래서 힘이 있잖아요. 이제 포실합스럽게 커도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게 아동 발달하고 성인 발달이 달라요. 아동기에 그런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성인기 때 자기가 자기 커리를 쌓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성인으로서 의식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주어지는 과업들이 버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망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 공부하면 돼요. 예. 너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어리버리하게 그냥 이제 호시락스럽게 크진 않았지만 성인기 발달이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도 잘 컸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잘 클 수 있어요. 예. 그냥 계속 공부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럼 그동안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물론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만큼 성장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만큼 왔다 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저도 뭐 선생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똑같았는데 그 애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미쳐 있는 걸 애들이 다 산 증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애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상한 짓 하면 가족 세우기 좀 갔다 오시라고. 요즘에 왜 가족 세우기를 안 가냐고. 초등학교 때 우리 딸이 좀 가족 세우기 좀 갔다 와봐. 막 피곤하다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신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점프가 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노하우를 애들은 삶에서 그냥 바로바로 쓰면서 살아요. 그게 저는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뭐 7살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그거 다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얘기 듣는데 먹먹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속상해가지고 아이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 다 속상했죠.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정말 괜찮아요. 진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다음 선생님.